만약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세계 최고의 농구 선수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면 이를 위해서는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가능한 많이 그리고 가능한 자주 훈련을 하셔야 할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아침 10시에 일어나셔서 11시나 12시에 훈련을 시작하신다면 12시라고 해보죠. 12시에 시작해서 2시까지 2시간 훈련하고 나면 몸을 회복할 시간을 가지셔야겠죠. 그래서 먹고 회복하고 등등. 그렇게 다시 6시에부터 훈련을 재개합니다. 6시부터 8시까지요. 그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 샤워를 하고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서 다시 훈련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2세트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새벽 3시에 기상해서 4시부터 훈련을 시작한다고 상상해보죠. 4시부터 6시까지 훈련하고 집에 가서 아침 먹고 휴식. 그러고 나서 다시 9시부터 11시까지 훈련, 휴식. 그리고 다시 2시부터 4시까지 훈련. 다시 휴식을 취하고 7시부터 9시까지 훈련. 제가 훈련을 얼마나 더 했는지 보이시나요? 단순히 새벽 4시에 시작함으로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해서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경쟁자, 동료들과의 차이는 계속해서 점점 더 커집니다. 그렇게 5, 6년 정도 뒤에는 그들이 여름에 어떤 훈련을 하던 간에 절대로 여러분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그들은 5년이나 뒤처져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에겐 목적이 있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뛰어난 농구 선수 중 한 명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것 외에는 시간을 쏟을 여력이 없었죠. 저에게는 농구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던 모든 것들이 그게 TV쇼가 되었든 제가 읽었던 책이 되었든 제가 대화를 나눴던 사람이든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농구 선수가 될 수 있는지를 배우기 위함이었죠. 모든 게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세상은 여러분의 도서관이 됩니다. 여러분 분야에서 더 나아지는 데 도움을 주는 도서관 말입니다. 실제로 직업의식이 얼마나 투철하셨던 건가요? 얼마나 오랫동안 수련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매일 했습니다. 20년 전부터 말입니다. 그냥 제 일상의 일부였죠. 저는 제 장점과 약점을 파악하고자 노력했는데요. 예를 들어 점프 능력의 경우 제 서전트 점프력은 40인치 정도였죠. 45에서 46까지는 안 됐었어요. 제 손은 컸지만 거대하진 않았죠. 그래서 이런 약점들을 보완할 방법들을 찾아야 했어요. 제 손 힘을 단련해 공을 한 손으로 잡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했죠. 민첩성의 경우 저는 날렵했지만 미친 듯이 날렵하진 않았고 저는 빨랐지만 말도 안 되게 빠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전 스킬을 더 의존해야 했죠. 픽앤롤에 더 의존해야 했고요. 농구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해야 했는데 전 그걸 즐겼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언제부터 농구 경기를 봐왔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저는 항상 농구를 공부했고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 말하죠. 만약에 여러분께서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 스스로에게 얼마나 열심히 해야 하는지 다짐하고 계신다면 아마도 직업을 바꾸시는 게 나을 겁니다. 그래서는 곤란하거든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 훈련하러 가는 게 신났거든요. 제가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저는 기회를 놓치는 거니까요. 제가 농구 경기를 보지 않으면 저는 기회를 놓치게 되겠죠. 농구장 말고 제가 있을 곳은 없었습니다. 만약 저와 비슷한 느낌을 받고 계시다면 여러분도 아마 제대로 된 길을 걷고 계신 거겠죠. 맘바 멘탈리티란 쉽게 말해서 최고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걸 뜻합니다. 그게 제가 말하는 정신력입니다.
하루하루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걸 뜻하죠. 끊임없이 탐색이자 무한한 탐색의 과정입니다. 그렇게 저는 2살 때부터, 제가 농구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끊임없이 저는 매번 질문을 던졌고 매일같이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고 배우고자 노력했죠. 저에게 만바 멘탈리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제 자신감은 바로 준비 과정에서 나온다는 맥락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합 도중에 제가 지금껏 수천 번이고 연습했던 것 이외에는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합을 준비할 때 전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잘 알고 어떤 동작이 익숙한지 알고 있으며 또한 어떤 동작이 익숙하지 않은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합 도중에 제가 차갑고 긴장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면 그건 바로 제가 시합 전에 수천 번씩 연습한 걸 하기 때문이겠죠. 그냥 한 번 더 하는 것일 뿐이니까요. 만약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세계 최고의 농구 선수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면 이를 위해서는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가능한 많이, 그리고 가능한 자주 훈련을 하셔야 할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아침 10시에 일어나셔서 11시나 12시에 훈련을 시작하신다면 12시라고 해보죠. 12시에 시작해서 2시까지 2시간 훈련하고 나면 몸을 회복할 시간을 가지셔야겠죠. 그래서 먹고 회복하고 등등. 그렇게 다시 6시부터 훈련을 재개합니다. 6시부터 8시까지요. 그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 샤워를 하고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서 다시 훈련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2세트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새벽 3시에 기상해서 4시부터 훈련을 시작한다고 상상해보죠. 4시부터 6시까지 훈련하고 집에 가서 아침 먹고 휴식. 그러고 나서 다시 9시부터 11시까지 훈련. 휴식. 그리고 다시 2시부터 4시까지 훈련. 다시 휴식을 취하고 7시부터 9시까지 훈련. 제가 훈련을 얼마나 더 했는지 보이시나요? 단순히 새벽 4시에 시작함으로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해서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경쟁자, 동료들과의 차이는 계속해서 더 커집니다. 그렇게 5, 6년 정도 뒤에는 그들이 여름에 어떤 훈련을 하던 간에 절대로 여러분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그들은 5년이나 뒤처져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훈련을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요. 감정적으로부터 분리는 좋은 거예요. 연습을 하는 장소나 경기를 하는 장소로부터 저 자신을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저의 태도적인 부분을 다른 걸로 바꿔요. 비유를 하면 이건 영화 그래디에이터의 주인공 막시무스 데키무스 메리디우스가 흙을 줍고 흙 냄새를 맡고 싸울 준비를 하는 것이죠. 맞아요. 이게 제 감정의 스위치예요. 마치 배우가 촬영하기 전에 준비하는 거랑 비슷하죠. 당신을 창살 안에 가둬야 하고 창살 안에 있는 동안 당신은 그 캐릭터인 거죠.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창살 안에 있을 때 저에게 어떠한 말도 터치도 하지 마세요. 날 좀 내버려 두라고요. 어떻게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강해질 수 있었냐고요? 당신을 방해하지 않는 공간에서 글쎄요, 당신은 봐야 합니다. 상황의 현실을요. 저 같은 경우엔 신경을 좀 덜 쓰죠. 너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조금 부끄러운 일이라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신경 쓰지 마세요. 남들의 의식을 너무 신경 쓰고 창피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녔던 적이 있는데 5번이나 에어볼을 날렸기 때문인데 그냥 신경 끄라고요. 이미 지나간 건 괜찮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왜 에어볼이 생겼냐고요? 그거예요. 고등학교 1년 전엔 최대 35경기를 했었어요. 경기 사이에 한 주 내외 정도의 시간이 있었죠. 많은 휴식 시간이었죠. NBA에서는 바로 게임, 또 게임, 또 게임이 이어졌죠. 다리가 버텨내지 못했던 거예요. 슛을 보면 모든 슛이 방향은 맞아요.
모든 슛이 방향은 맞지만 너무 짧았어요. 더 강해졌어야만 했지요. 다른 방식의 훈련이 필요했지요. 제가 했던 웨이트 트레이닝은 82개의 게임 시즌에 맞게 알맞게 조정했어야 했죠. 그래서 플레이오프 즈음엔 제 다리는 더 튼튼해졌고 더 이상 에어볼이 나오지 않았죠. 합리적으로 생각했죠. 그래, 내가 에어볼을 던진 이유는 내 다리가 충분히 튼튼하지 않았던 거야. 잘하고 있어. 내년엔 더 좋아질 거야. 이게 끝이에요.